안녕하십니까. 다시 3부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노예제 사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고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였었죠. 이 사회는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면서 사회는 이러한 계급으로서 체계화되죠. 체계화되는데 세분화하자면 왕과 귀족,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평민과 노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역시 생산수단에 의해서 이러한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원시 공산사회죠. 원시 공산사회에서 보였던 그 돌조각 나왔던 돌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의 더 이상의 중요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는 않죠.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돌조각 가지고서는 이미 보편화된 하나의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즉 A로 대표되는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A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을 얘기하죠. 왕을 포함하는 지배계급. 그것은 바로 토지와 영토였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말로 하자면 토지 영토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음원 아니면은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 오너십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장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 즉 생산수단은 더 큰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더 큰 것으로 발전을 하고 그 돌조각은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 자, 고대 노예 사회에서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뭐를 받습니까? 자리세를 받게 되겠죠. 자리세. 그래서 A는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토지와 영토를 소유하고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들이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사실 원시 시대의 돌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더 이상 원시 시대의 돌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영토와 토지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영토와 토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생산수단은 영토와 토지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입니다. 자,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킬 수가 있겠죠.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산수단은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혼자는 농장을 경영할 수가 없고 공장을 경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사 분쟁이죠. 현대 사회에서 노사 분쟁. 근데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하나의 혐의가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정치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혐의입니다. 정치에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혐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B 지배 계급으로 상징되는 B의 불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B가 혼자서 노동을 합니다. 농장을 경영하고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합니다. 그런데 B의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A와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대 60, A가 60, B가 40, 아니면 A가 70, B가 30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B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뭔가 잘못됐고 부당하다. B는 햇볕 아래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얼굴이 검게 그리고 구릿빛으로 변했고 건장한 근육을 형성시킬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나 A는 피부는 허여멀겋고 팔다리는 가늘고 포식을 해서 일은 안 하고 포식만 했기 때문에 배는 뿔떡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B가 가만히 보니까 지배 계급이죠. 뭔가 A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B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A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겠죠. 당연히 불만이 생긴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생긴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B는 A가 부르면 못 들은 척합니다.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불평불만을 표할 수는 없지만은 지배 계급으로 상징되는 B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A가 일을 시키면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대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A도 이런 눈빛을 보고 B의 눈빛을 보고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조금만 뭐래도 B는 가자미 눈을 해가지고 쏘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A는 어느 날 B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B는 굶시렁거리며 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가 소유자죠.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B를 가까이 불러서 B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을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자네만 알고 있게. 나 사실은 신이야. 신이라고 합니다. 이웃 B는 열심히 일을 했겠죠. A가 일을 시키면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